일부.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시간. 여러분, 이제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60년 넘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며 허허 웃어주느라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켜오셨습니까? 남들 눈치 보느라, 체면 차리느라,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꾹꾹 눌러 담아온 그 세월 말입니다. 누군가 부탁을 해오면 싫어도 그래, 내가 해줄게 하고 나섰고, 모임에 나가기 싫어도 내가 빠지면 분위기가 어색해지겠지 싶어서 억지로 채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남의 기분을 맞추는데 평생을 썼는데 돌아보면 정작 내 기분을 제대로 챙긴 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 지켜온 그 인맥들이 지금 여러분의 노후를 정말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남은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요즘 만남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기분이 어떤지를요. 가볍고 개운한가요? 아니면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공허한가요? 그 느낌이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후반전인 예순이라는 고개는 사실 대청소를 하라고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집안에 쌓인 먼지만 털어낼 게 아니라 내 인간관계에 낀 묵은 때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인맥이 곧 능력이라고 믿었죠. 명함이 수천 장이고 경조사에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에서 잘 나가던 시절에는 그 믿음이 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은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이제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인맥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맞아야 뒤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자라게 하지 못하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됐어도 잡초일 뿐이고, 잡초를 뽑지 않으면 내 인생이라는 정원에는 새 꽃이 피기 어렵습니다. 오래된 것이 무조건 소중한 게 아닙니다. 오래됐어도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가 있고, 얼마 안 됐어도 나를 살아있게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둘을 구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피십시오.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벌써 어깨가 무거워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발신자 이름이 뜨는 순간 괜히 한숨부터 나오고, 받고 나면 뭔가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요. 목소리만 들어도 괜히 긴장되고, 만나고 돌아오면 며칠을 축 처지게 만드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대놓고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교묘하게 자기 하소연만 늘어놓거나 은근히 여러분의 길을 쏙 빼놓는 사람들이죠. 이른바 에너지를 가져가는 관계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룻밤 자고 나면 털어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고스란히 몸의 피로가 되고 마음의 짐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만남을 자주 갖는 분들 중에 이유 모를 피로감이나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딱히 아픈 곳도 없는데 몸이 무겁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참아주는 건 미덕이 아니라 나 자신을 뒤로 미루는 오랜 습관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참는 게 이기는 거다, 내가 크게 생각해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조차 흐릿해져 버립니다. 이제는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내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이라는 이름으로 붙들고 있는 인연들도 다시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 맺어온 관계의 상당수는 조건 위에 있었습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가까이 있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 시절에는 그게 진짜 인연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절마다 안부를 묻고, 생일을 챙기고, 어려울 때 함께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혹은 내 상황이 달라지고 나서 그 관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은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변화를 보며 서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와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주는 시간이 드디어 작동하기 시작한 거니까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을 보고 곁에 있었던 인연들은 이제 담담하게 보내드리십시오. 그들이 떠난 빈자리는 외로움이 아니라 비로소 얻게 된 나만의 공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지요. 만나기만 하면 30년 전, 40년 전의 낡은 이야기만 꺼내는 친구나 동창들입니다. 그 시절 추억을 함께 나누는 건 물론 소중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가 항상 같은 자리를 맴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것에 설레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야, 너 옛날엔 그랬잖아 라며 여러분을 과거라는 액자 안에 가둬두려 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달라지거나 성장하는 모습을 불편하게 여기기도 하죠. 나이가 몇인데 무슨 새로운 걸 해라는 말이 농담처럼 나오지만 그 말 속에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진짜 나를 찾아가는 새로운 출발이어야 하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둘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현재의 나를 인정하지 않는 과거의 인연에 더 이상 마음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진실은 여러분이 싫다고 말하지 못해서 이어온 인연들이 결국 노후를 가장 고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나가면 서운해하겠지. 이번 한 번만 더 참자는 그 오랜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매번 참을 때마다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달아갑니다. 그 다름이 쌓이면 나중에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행복한지조차 잘 모르게 됩니다. 이제는 선언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며 내 시간을 누구와 보낼지는 오로지 내가 정한다고 말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더 아깝습니다. 여러분에게 남겨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는 진지하게 내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관계를 돌아보는 건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남은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는 나 자신을 향한 선택입니다. 2부. 내 곁의 관계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법.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앞서 왜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마음을 다잡았다면, 이제는 내 곁에 있는 관계들을 실제로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반갑게 웃으며 만났는데 헤어지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쭉 빠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딱 꼬집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괜찮은 것도 아닌 그런 관계들이요. 이번 파트에서는 그 관계들을 유형별로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듣다 보면 아, 이게 바로 그 사람이구나 하는 얼굴이 한두 명씩 떠오르실 겁니다.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관계는 나를 감정 받아주는 사람으로만 대하는 경우입니다. 전화를 받으면 인사도 잠깐, 곧바로 며느리 이야기, 남편 이야기, 세상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여러분이 아휴, 그랬구나 하고 들어주면
더 신이 나서 이어가죠.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나 요즘 좀 힘들어라고 한마디라도 꺼내려 하면 아이고, 내 사정이 더하지라며 흐름이 다시 그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한 번이나 두 번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매번이라면 그건 기대는 게 아니라 구조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듣는 사람이고 상대는 언제나 털어놓는 사람인 구조요. 그 관계에서 여러분의 감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도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역할극입니다. 예순이 넘은 우리에게 시간과 에너지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관계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여러분이 어떤 기분인지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한결 가벼워지는지 아니면 어딘가 더 무거워지는지요.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관계는 칭찬 같은데 기분이 이상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는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주름도 참 자연스럽다. 나는 예민한 편이라 자꾸 관리를 받게 되더라고. 혹은 내 아들은 참 성실하더라. 우리 애는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니까. 또는 너는 욕심이 없어서 좋겠다. 나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서 탈이야. 듣고 나면 칭찬을 받은 건지 무시를 당한 건지 묘하게 애매합니다. 이런 말들은 대부분 의도가 있든 없든 상대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서열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는 더 세련되고 더 바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여러분은 소박하고 단순한 사람으로 놓아두는 방식이죠.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그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을 그 프레임 안에서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은근히 자리를 잡는 거죠. 만나고 나서 자꾸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여러분이 예민해진 게 아닙니다.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직관을 믿으십시오. 몸이 먼저 느끼는 것을 머리가 합리화하려 하지 마십시오. 또 한 부류는 여러분의 사정이 좋아 보일 때만 나타나는 인연들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땅을 팔았다느니, 자식이 잘 됐다느니, 목돈이 생겼다느니 하는 소식이 돌면 어느새 우리 사이에 뭐가 있냐 하며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죠. 처음에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왔으니까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 틈에 슬쩍 부탁이 들어오거나 함께 무언가를 하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이 흐지부지되거나 여러분이 선을 긋는 순간 연락이 다시 뚝 끊깁니다. 그들이 관심을 갖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지, 요즘 무엇에 행복한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60세 이후의 돈과 체력은 함부로 쓸 여유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넘어가며 지갑을 열어주던 시절과는 다릅니다. 조건이 달라졌을 때 멀어지는 인연이라면 사실 처음부터 조건을 보고 왔던 관계입니다. 그걸 확인했을 때 서운함보다는 오히려 명확해졌다는 홀가분함을 느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계를 들여다볼 때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는 집단적인 관계입니다. 오랜 친목 모임, 동창회, 개 모임 같은 것들인데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분명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모임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가지 않으면 뒷말이 나올 것 같고 나가면 즐겁지도 않은데 의무감으로 채비를 하게 되는 그런 모임들요. 그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의 기분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충전이 됩니까? 방전이 됩니까? 그 대답이 이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끊어내기 가장 어렵지만 한 번쯤 돌아봐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기억만을 붙들고 현재의 여러분을 보지 않는 인연들입니다. 만나면 내가 왕년의 마리아로 시작해서 그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로 끝나는 대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는 관심 바뀝니다. 그저 그 시절 이야기의 청중으로 여러분을 필요로 할 뿐이죠. 가끔은 그 관계 안에서 죄책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예전에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그때 신세를 졌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불편함을 참고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고마움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마움이 현재의 불편함을 평생 감수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함께 나눈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현재의 관계를 붙드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면 한 번쯤 되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얻고 있는가 하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한테도 이런 관계가 있는데 하고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 관계가 지금의 나에게 맞는가, 나를 자라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소진시키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이제 그 질문을 들고 3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부. 싸우지 않고도 거리를 만드는 법. 자, 마음은 먹었는데 막상 실행하려니 망설여지실 겁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욕먹지 않을까? 동네가 좁은데 마주치면 어떡하지? 그래도 오랜 인연인데 너무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죠. 사실 이 망설임 자체가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관계를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굳이 선언하거나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게 내 쪽에서 먼저 공간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가장 먼저 써볼 수 있는 방법은 서서히 줄여가는 것입니다. 꽃의 물을 조금씩 줄이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기듯 상대에게 쏟는 에너지를 서서히 조절해 나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화가 오면 바로 받고 1시간씩 들어줬다면 이제는 3번 올 때 1번만 받으십시오. 그것도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라고 짧게 끝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중에가 언제인지 굳이 못 받지 않는 것입니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나가던 것을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이번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라고 하면 됩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이유면 충분합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모임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한다면 그건 진짜 몸이 안 좋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상대가 요새 왜 이렇게 바빠? 하고 서운함을 내비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이가 드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요즘은 쉬는 게 제일이더라고 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실이기도 하고 누구도 딱히 반박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60세라는 나이는 이럴 때 아주 정직한 방패가 됩니다. 몇 번 그런 흐름이 반복되다 보면 상대도 서서히 다른 방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관계의 온도는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그 다음으로 익혀두면 좋은 것은 반응을 줄이는 연습입니다. 감정을 많이 가져가는 관계일수록 상대는 여러분의 리액션을 먹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누군가 흉을 보거나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때 예전처럼 어머, 정말요? 대단하시다 하며 맞장구를 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그렇군요. 그래요?
정도로 짧고 건조하게 받아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맞장구를 잘 쳐주던 여러분이 갑자기 시큰둥해지면 상대도 오늘 왜 이러지? 하고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그 어색함을 이겨내는 게 중요합니다. 대화의 파도가 없으면 상대도 점점 기운이 빠집니다. 자기 이야기를 해도 별 반응이 없고 남 이야기를 해도 동조해주지 않는 사람 곁에는 오래 머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덜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조용하고 품위 있는 거리두기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는 그나마 거리를 조정하기가 수월합니다. 하지만 가족, 형제자매, 오랜 이웃처럼 아예 끊어낼 수 없는 관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관계를 없애는 게 아니라 범위를 정하는 것이 답입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를 조절하고 특정 주제는 꺼내지 않는 암묵적인 선을 스스로 긋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나 자식, 기교가 나와서 불편하다면 그 주제가 나오는 순간 그 이야기는 오늘 좀 빼요. 그냥 차나 마셔요. 하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끊지 않아도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진되지 않을 수 있느냐입니다. 또한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그냥 웃음으로 넘기지 않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방금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평온하게 되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차분하게 그 말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 분명한 신호를 줍니다. 이 사람은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는구나라는 인식이 쌓이면 관계의 결이 달라집니다. 무례함은 대부분 반응이 없을 때 더 커집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 그게 나를 지키는 가장 품위 있는 방법입니다. 관계에도 때로는 여기까지라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주변 시선이 걱정돼서 붙들고 있는 관계는 여러분의 남은 시간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연락처를 다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름을 봤을 때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그 관계에 쏟는 에너지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관계에까지 애써 친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찰 것은 고독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마음의 여유입니다. 처음엔 미안하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용기를 내보십시오. 불필요하게 소진되던 관계들을 정리하고 난 뒤에 찾아오는 그 조용하고 가벼운 느낌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음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쌓이면 여러분의 일상 전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4부. 고독의 품격과 진정한 자유. 자, 불필요하게 소진되던 관계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나니 어떻습니까? 핸드폰이 예전보다 조용해지고 주말 일정이 한결 비어 있나요? 혹시 그 빈자리가 낯설고 조금 허전하게 느껴지시나요? 이러다 정말 아무도 안 남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 사람들로 채워온 일상에서 갑자기 여백이 생기면 처음엔 그게 공허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그 고요함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 낯선 느낌이 사실은 오랫동안 여러분이 찾아 헤매던 것일 수 있으니까요. 세상은 혼자 있는 사람을 보고 외롭겠다. 사람이 없나 보다라고 쉽게 단정 짓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안쓰럽게 보고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무언가 결핍된 사람처럼 여기죠. 우리 사회에는 오랫동안
혼자를 부족함의 증거로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한 사람은 생각보다 단단한 사람입니다. 남의 시선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의 인정 없이도 자기 하루를 채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평생 함께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밥도 같이 먹어야 맛있고, 여행도 누군가와 가야 즐거운 줄 알았죠. 경조사에 혼자 가면 어색하고, 카페에 혼자 앉아 있으면 눈치가 보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 천천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입맛에 맞추느라 먹고 싶은 것도 못 정하고, 남의 걸음걸이에 맞추느라 풍경 한 번 제대로 못 보는 여행이 과연 나에게 즐거운 시간이었는가 하고요. 혼자 가는 여행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피곤하면 아무 일정 없이 숙소에 누워 있어도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와 맞추느라 소비하던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진정한 편안함은 내 마음의 속도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아무도 깨우지 않는 아침에 좋아하는 책 한 권을 펼치는 그 고요함. 이것은 젊은 날의 북적이는 자리보다 훨씬 밀도가 다른 기쁨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처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움직여왔는데 갑자기 그 구조가 사라지면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 막막함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시간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앉아서 창밖을 보거나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거나 오랫동안 들추지 않았던 사진첩을 꺼내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한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게 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고 외로움을 채워달라고 서두르지 않는 사람 곁에는 오히려 진심 어린 인연이 가까이 옵니다.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스스로 충만한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이는 법입니다. 억지로 끌어모은 많은 관계보다 내 시간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명의 진짜 인연이 노후를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한 명은 조용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요. 이제는 착한 사람이라는 오랜 굴레를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걱정하는 대신 내가 나를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지에 눈을 돌리십시오. 60년 넘게 참고 맞춰온 나에게 이제는 조금 더 너그러워져도 됩니다. 먹고 싶었던 것을 먼저 먹고 가보고 싶었던 곳을 눈치 보지 않고 가보십시오. 하고 싶었는데 나이가 있으니까 남들이 어떻게 볼까라며 미뤄뒀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 이유를 하나씩 걷어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할 때 삶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에 이제 뒷부분의 페이지들이 써지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들을 무엇으로 채우실 겁니까? 채워지지 않는 관계에 대한 아쉬움으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늦게서야 찾아온 나만의 고요함과 작은 기쁨들로 천천히 수놓으시겠습니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외로워지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혼자인 시간이 있어야 뒤로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겨진 관계에 연연하며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아무 약속 없이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좋아하는 음식 하나를 꺼내놓고 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는 그 시간을 한번 온전히 누려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작고 조용한 경험이 시작입니다.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타인의 찬사가 아니라 오랫동안 뒤로 미뤄왔던 진짜 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 조용한 위로가 그 걸음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